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아나운서 김다혜입니다. 오늘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부터 또 멘토님과 함께 AI 시스템이 포착한 탑픽 종목까지 함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8월 한 주간의 전략들 그리고 다가올 9월 시장에 대한 힌트들도 얻어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나타났지만 다우지수는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약세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8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39% 하락한 76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현 시장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희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양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10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사들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22억 원 매도세, 기관은 348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5가지의 테마 저희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위단에 위치한 테마들 텔레그램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논란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안주인데요. 보안 테마 오늘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 확산되면서 이 방통위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논란과 함께 보안 테마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센즈랩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사이버원도 25%가 넘는 급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식 역시나 딥페이크 관련 이슈 받아가면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CU박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라운 시큐어가 2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테마 오늘도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3천억 규모의 양자 기술 R&D 예비 타당성 면제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ICTK가 20% 이상, X게이트가 10% 이상의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AI 챗본 역시나 오늘 이런 딥페이크 관련해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AI, SP소프트,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까지 10%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 테마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 속에 원격 진료 테마도 들썩이는데요. 유비케어, 인성정보 등 빨간불 전반적으로 켜고 있다는 점까지 오늘 시장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저희는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모셔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또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잘 갈 때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 근데 또 미국 시장이 혼조세 보이니까 저희도 또 약세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뭐 관망 심리가 짙어졌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증시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많이 오르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야. 그럼 국내 증시도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겁나니까 나중에 사야지. 약간 이런 심리가 계속적으로 강하니까 미국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는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만약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또 못 가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우려가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답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을 호신탄탄하게 제가 다 파헤쳐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멘토님 저희 좀 시장의 상승 동력을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시장의 상승 동력은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2차 전지 쪽에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차 전지랑 반도체랑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가 되게 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좀 잘 가는 날에는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들어오고
반도체가 못 가는 날에는 2차 전지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자금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나 이런 부분이 시원시원하게 못 올라가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은 조정 들어온 거 담아야 되냐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갖고 저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거는 약간 단타성 종목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시장에서 묵직한 종목들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떨어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멘토님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11시 주식온에서는요. 이 이슈온 시간을 통해서 지금 개장하고 나서의 2시간의 흐름을 잘 따라가 보면서 멘토님과 함께 또 개별 이슈에 대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8월 들어서 제약바이오들은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좋은 흐름을 개별 이슈 속에 좀 보여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들 개별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밀고 실적이 끌어주는 형태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 제약바이오주들 하반기에 좀 주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충분히 주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를 한 종목은 다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찍어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혹은 달아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의 장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거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안 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엔비디아에 다 눈이 쏠려 있어요.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지수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는 날에도 제약바이오는 올라주는 모습이야. 어떤 개별 호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주면서 어떻게 보면 CDMO 관련 기업들이 많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뭐 이런 기업들 세 가지 기업들은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CDMO 관련해가지고는 바이든이 됐던 바이든, 해리스가 됐다, 뭐 트럼프가 됐다, 누가 됐다 어떻게 보면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생물보안법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큽니다. 중국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CDMO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봐야 된다라고 꼭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도 있어요. 바이닉스도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고점에서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 단타 치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종목들 단타 치면서 수익을 뭐 5% 정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 게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이제 내가 놓쳤어 그냥 멍하게 쳐다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부분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하반기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저는 느껴요. 국내 증시를 느끼면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적으로 수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도 또한 그런데 그런 액션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감각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가다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관련주들이 죽쓰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꼭 들고 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멘토님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탑픽 종목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저만제 관련해가지고 네. 삼일제약도 삼일제약. CDMO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소형 제약사에서 어떻게 보면 시세나 분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네.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은 뭐 플랫폼 기업의 알테오제 뭐 네.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뭐 증권사 리포트 상향 리포트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까지도 본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유한약액이나 이런 전통 제약사들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주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될 수 있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과 삼일제약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저희 전해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멘토님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이 아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오전 6시에 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시장에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짙어지면서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고점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도 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컨센서스 상회 수준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에 투자자들이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멘토님, 이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 투톱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소부장도 그렇고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희 반도체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을 때 들어가 보는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조정은 좀 이해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조정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진짜 조금 화도 나고 좀 실망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월요일 날부터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기대감을 갖고 국내 증시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떨어지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국내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할 때 지금 지켜보는 거는 이왕 기다린 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그래도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들고 가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물려 있던가 아니면 약수익이 나오고 있던가 하시는 분들은 실적까지도 보고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 매수 관점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들어가자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관망 심리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지켜봐야 되던 종목은 누가 뭐래도 한미반도체였습니다. 한미반도체를 꼭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는 포인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소부장이나 이런 부분 한미반도체도 좀 아쉽게 흘러가는 부분이 좀 많이 흘러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페타시스가 저는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영향도 많이 안 받고 전체적인 AI 큰 틀을 받고 있는 이스페타시스가 어떻게 보면은 한미반도체보다 더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스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종목은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엔비디아 가이던스 그리고 네. 잭슨왕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HBM3 관련해가지고 언급이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8만 원대까지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관망 심리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안 들어오지만 저는 반도체가 끝났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AI가 지금 과도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다. 지금 초입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 때는 우리가 좀 걱정을 할 수가 있지만 초입기 때는 물려도 어느 정도 시간만 기다린다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멘토님 저희 SK 하이닉스도 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SK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20만 원을 딱 찍어주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15만 원 부분, 15만 원대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네. 20만 원 부분이 왔으니까 약간 수익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더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관점이 크고 올라갈 때는 되게 잘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잘 올라갔었는데 떨어질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많이 떨어지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말은 약간 변동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비중 관리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만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스페타시스가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양호한 모습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더 탑픽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보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테마 장세라는 이런 타이틀인데요. 이런 가자지구 협상이 결렬되면서 방산주들도 움직였고 또 최근에는 이런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열폭주 관련주들도 최근에 움직였고요. 여기 계속해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테마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멘토님 저희 좀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가 참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너무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 말에 진짜 네. 지금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마 장세인데 네. 테마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네. 다 순환매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담아야 되냐 네. 아니면 시장의 제일 상승폭이 높은 테마주를 담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도 어느 정도는 하긴 해야 되지만 주도주도 좀 모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2차 전지도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제는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나 아니면은 방산 그리고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이 좀 조정이 들어올 때 담아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빠른 매매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테마주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장세에서 새로 나오는 테마가 나온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막 약간 보안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저는 바로 들어가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도 양자 암호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불면서 올랐다가 훅 꺼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약간 한번 꺾일 부분이 있지만 이 텔레그램 관련해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슈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불안 심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양자 암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에서 올랐다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체감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텔레그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불면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9시 뉴스나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보안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안 끝날 거냐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저는 장 초반에 바로 들어가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새로 나온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뭐 가스나 정유나 이런 부분 이게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오르고 나서 꺾이고 나서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눌림이 들어왔을 때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또 시장 안에서 보안 테마가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주 지금 괜찮은 종목들은 따라잡아도 된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단기적인 접근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이런 테마 장세 이어질 때 해당 종목들에 좀 따라붙는 전략도 한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역시나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저희 11시 주식온에서는요. AI 시스템이 포착한 5가지 종목에 대한 멘토님의 개별 이슈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멘토님의 세세한 매매 전략까지 더해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정확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포착한 5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입니다. 어제 또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더라고요. 해당 종목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왔던 종목이고 AI 시스템은 지금 3차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렉나자 FDA 승인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 AI 시스템이 또 정확하게 포착을 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어제 저희 방송 시작 10분 전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어제 또 시장 안에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멘토님과 함께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국카본 역시나 어제 장 열리고 1시간 이후에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나 저희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에는 2가지의 종목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코엔텍 포착을 했고요. 지어소프트 역시나 포착된 종목인데요. 이렇게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 잠시 후 2부에서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점검과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11시 주식온 2부에서는요. AI 시스템이 포착한 5가지 종목에 대한 개별 점검들 멘토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까지 꼽아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또 탑픽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방송 시간 이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더욱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입니다. 어제 또 한 번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어제 다시 한번 또 경신을 해줬고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멘토님, 저희 유한양행 이 종목 AI 시스템이 계속해서 포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은 네. 이 회사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저도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을 참 좋아하는 입장으로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 고가권이다라고 많이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가를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우리 제약 이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말도 안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레넥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뭐 1,800억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연간. 근데 이게 뭐 요즘에 나온 뉴스는 또 3천억 관련해가지고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유한양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이 AI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누가 말해도 회사가 좋고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나 봐도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봐도 유한양행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지 이 종목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언제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이 회사 너무 안 좋아 너무 고점이야 이젠 다 팔고 안 갖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넣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유한양행도 지금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한양행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AI 시스템이 한번 포착을 한 종목이고 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포착을 했습니다. AI 시스템이 포착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 이어가 주면서 해당 종목 AI 시스템이 좀 정확하게 이런 이슈에 반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유한양행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꾸준하게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나도 함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 이내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상승 동력 충분한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멘토님의 투자 전략까지 더해진 이런 비법 노트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정확한 매매 전략들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어제 방송시장 10분 전쯤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밸류업 관련 재장주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줬는데요. 멘토님 또 이 메리츠 금융지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너무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좀 진작에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메리츠 금융주주 네. 관련해가지고 밸류업 관련해서 대장주다. 네. 전체적인 뭐 금융주 지금 뭐 증권 관련주들 보험 그리고 은행 이런 종목들 다들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메리츠 금융주주를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올라야 전체적인 밸류업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세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네임밸류는 떨어지지만 주가의 상승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대장주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하반기로 점점 갈수록 기대감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발표 이후로 약간 제로 소멸로 빠질 수도 있냐 이게 제일 우려가 섞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금융주나 아니면 메리츠 금융주주 이 종목을 봤을 때 눌렸을 때도 들어가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AI도 저랑 비슷하게 아까 유한양행도 높은데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러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고 이 종목의 두 종목의 특성을 뭐냐면은 고점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은 고점이 되면은 이 종목은 이젠 놓아줘야 돼 했는데 내가 팔면 더 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말이 뭐냐? 나는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더 가. 그러니까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빅데이터, 뉴스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에 더욱더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 또한 유한양행이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고점이지만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고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이고요.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8월 16일, 그리고 8월 19일, 그리고 8월 26일까지 총 3번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AI 시스템이 포착한 이후에도 뭐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고,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 익절이나 손절하는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또 AI 시스템이 도와줄 수 있다는 점,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매매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AI 시스템 또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을 하시는 방법 통해서 AI 시스템 역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20분 안에만 이 QR코드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인텍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포착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폐기물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멘토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 수혜주 계절성 테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맞아요. 좀 단계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코인텍이 원래 네. 그 폐기물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네. 되면서 여름 때마다 많이 올라졌던 네, 네.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코인텍이 각광 받으면서 은근슬쩍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거는 누가 뭐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되게 높아요. 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면은 엄청 높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숨겨진 밸류업 관련주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배당주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6%에서 7%대 사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도 약간 500원 정도의 배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배당주로서 매력도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는 52 조금씩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상승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배당주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인텍도 눈여겨볼 수 있다.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배당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23년도, 22년도에는 다들 500원 정도 배당을 하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6%에서 7%대가 나왔고 지금도 500원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 7%대가 육박하는 모습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배당주로서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요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런 시장일 때 어떻게 보면 슬금슬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는 다들 어떻게 보면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태풍이 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더욱더 각광받으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연도는 유난히 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월 말, 어떻게 보면 9월 초에도 어떻게 보면 태풍이 이런 부분이 온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날씨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혜는 어떻게 보면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보고 하반기는 배당 관련주로도 엮여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AI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앞전에서 설명했던 종목들을 보면 고점인데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개인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을 얘기해도 못 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너무 높아서 못 담았어. 근데 다음 주에 얘기하면 이 종목 또 너무 올라갔죠. 근데 아쉬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딱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올 때쯤에 그때 이제 나 이제 뭐 들어가야 돼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되면 나쁜 투자다라고 보는데 적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라고 해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충분하다라고 저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코인텍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멘토님께서는 해당 종목 실적 잘 내고 있고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조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한국화본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포착된 종목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관련해서
LNG 이런 본행제 관련 사업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멘토님, 이 한국카본 관련해서는 어떤 좀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린 게 조선 관련해가 조선 네. 기자재 관련주인데 지금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종목들이랑 한국카본은 좀 더 다른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약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전체적인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해가지고 약간 조정이 들고 있고 AI 같은 경우도 이 한국카본을 3번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고점인지 모르고 나서 계속 어떻게 보면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도 못 챙기고 손실만 더 커져가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면 고점이지만 조금씩 들어가면서 분할 매수로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네.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린다고 하면 전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LPG선 관련해가지고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더 크지 줄어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 3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인 호황이나 조선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한 번씩 더 시세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선주, 어떻게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준 안정성은 있지만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방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갈 네. 때 뭐 10% 이상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만 잘 견디고 분할 매수만 잘 한다고 하면 전 수익권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AI도 저랑 비슷하게 똑같이 지금 분할 매수로 떨어지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딱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선기자재 그리고 조선주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망설였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분들은 지금 조선기자재들이 조금 눌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2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서 조선주가 약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실적이 다시 한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면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일 때 이제 슬슬 들어가자. 2분기 실적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약간 조정이 들어오면 3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올 시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슈를 받아서 시세 분출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쪽이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또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하실 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세를 받아서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까지 AI 시스템이 잘 포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시스템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또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 이용하신다면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 함께 하시면서 이 AI 시스템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쪽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멘토님, 저희 지어소프트 관련해서도 투자 모멘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그 회사에 부각되는 것보다는 자회사가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오아시스라고 어떻게 보면 마켓 컬리의 라이벌 회사인데 네. 이게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면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요즘 또 시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티몬 UMF가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뭐 반사 이익으로 어떻게 본다라면은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오아시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 따라가는 종목들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AI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94점이 나오고 있고 빅데이터도 68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관심도나 이런 부분이 절대 떨어질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소프트 저는 충분히 관심권에 둬야 되고 지금도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자회사 오아시스 부각이 더욱더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나 이런 부분이 자회사가 받침이 되고 이 오아시스가 상장 이슈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던 모습가 있는데 다시 한번 오아시스 상장 부분이 부각이 되거나 다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오소프트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지오소프트 관련해서는 자회사 오아시스에 관련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AI 시스템이 포착한 5가지 종목이었고요. AI가 실시간으로 좀 진입을 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그때그때 포착을 하고 또 저희가 방송 중에 멘토님의 이런 투자 전략까지 더해서 시청자분들께 해당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AI 시스템의 장점이 AI가 선정한 종목들이 조금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정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현재 구간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앞으로의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실 수 있도록 AI 시스템이 선정한 종목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점이 AI 시스템의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방송 시간 지금 10분 남짓 남았는데요. 이 10분 안에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하신다면 또 멘토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더욱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또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포착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있을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포착한 종목이 어떤 네. 종목이냐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아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을 딱 네. 들어오고 나서 지금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입 포착 가격이 3,720원인데 지금 네. 현재가가 4,100원인 부분이고 이 종목이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 초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섹터가 뭐였죠? 바로 보안 관련주였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보안 관련주들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지 망설였던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보안 관련주 섹터인데 아직 시장에 부각이 안 됐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보안 관련주 섹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엮여주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숨겨놓은 종목들이 많았다. 근데 아톤이라는 이 종목이 지금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거의 10%가 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방송 중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저는 되게 의아하다. 어떻게 보면 방송이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은 저도 수익을 벌 수 있었는데 네. 방송하느라도 조금 놓쳤던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이런 AI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종목을 파헤치거나 이럴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갑자기 부각이 되는 종목들 우리가 실시간 뉴스나 이런 부분을 보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말씀해 드려요. 하지만 아톤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봉산 차트도 어떻게 보면 돌파하는 구간에 보면서 AI가 작고 수익을 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AI가 커버를 해주면서 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 만족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2%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2% 정도를 채워주고 5%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5%를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쓰면 충분히 수익권까지도 많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와 이런 흐름들을 미리 예측해서 AI 시스템이 종목들을 선별을 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된 종목 아톤입니다. 해당 종목 AI 시스템이 포착한 이후에도 10% 이상의 상승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 13% 상승한 4,045원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AI 시스템이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고 이후에 좀 포착을 한 종목이고요. 이렇게 AI가 선정한 종목들의 전문가님들의 이런 조언들이 더해지면서 매매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 방송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시스템 나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고 또 멘토님의 투자 전략보다 더 세세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 7분 남았습니다. QR코드 방송 시간 이내에만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 활용하신다면 이정호 멘토님의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전략들 함께 받아보실 수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저희 이렇게 총 6가지 종목 네. 한번 AI 시스템이 포착한 오늘 포착한 종목까지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종목 좀 선별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네. 누가 뭐래도 유한양행을 사야 된다라고 유한양행.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고점이 어디냐, 막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저번에 제시해드렸던 거는 12만 원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격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만 지금 흐름이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뉴스가 나서 8월 21일 날 이제 세론이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선방영 되면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하루 정도의 조정이 있고 그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유한양행이 이 뉴스로 어떻게 본다면 재료 소멸로 못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왜냐? 어마어마한 뉴스고 이걸로 이걸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유한양행이 뭐 아무 이런 회사도 아니라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아니면 성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료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유한양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콧대가 되게 높은 회사다. 그만큼 기술력이나 어떻게 보면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시세가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전통 제약사들이 어떻게 본다면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플랫폼 기업인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한번 올라갈 때 뭐 10% 20% 금방 우습게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전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길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유한양행 진짜 지금이 고점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비중 한 5% 정도 들어가고 눌렸을 때 또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한번 FDA 승인이 받으면 이제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했던 제품들이나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거를 더욱더 탄력받으면서 할 수 있다. 물론 돈까지도 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물론 온전히 뭐 레나자가 온전히 유한양의 힘으로 FDA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경험을 토대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후년이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2년 지금 창립일이 98년도인데 2년 뒤면 이제 100년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저는 유한양행이 고점이지만 AI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정확한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알고 싶은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카메라 들고 지금 팍스통신망에 접속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이 유한양행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오늘 대표적으로 뭐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자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사면서 수익을 챙겼고 유한양행이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에서도 이 종목들은 좋다. 충분히 고점이지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렸던 종목들은 AI는 들어가면서 수익을 보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지금은 물량을 모아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엔텍이나 지어소프트 실적이 너무 탄탄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AI가 알면서 들어가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뭐 보안 관련주 아톤 이거 들어간 거 정말 애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장이 너무 안 좋은데 네.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숨겨진 보안 관련주를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챙기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11시 주식온 총 6가지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은 유한양행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 조금 고점의 부담감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을 하시면 저희 팍스통신만 접속하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보다 더 세세한 매매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보안 관련주들 좋은 시세
분출해주고 있는데 아톤이라는 종목도 실시간으로 AI가 포착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이슈와 이런 뉴스들에 미리 좀 AI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역시나 팍스통신망 통해서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신규로 좀 종목들을 편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떠한 종목을 좀 편입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고 또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 이런 멘토님의 투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지금 1분 안에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팍스통신망 활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매매 전략들 더욱더 다양하게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또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로 투자 판단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현명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